자, SBI 홀딩스가 SBI 신세은행과 함께 그 이번에 서클이 상장을 할 때 전략적 투자자로서 각각 2,500만 불씩 총 5천만 달러, 엔화로 따지면 722억, 아니죠. ね、원화로 따지면 70、 722억 원 정도의, 75 네네. 億円ぐらいですか。네. 이 서클 주식을 취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9일 어저께였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취득을 하면서 IPO에서 발행된 신주의 3,400만 주 중에 5%를 가지게 됐고, 서클 전체 주식으로 따지면 0.7%를 보유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 서클의 상장이 2021년에 코인베이스 상장 이후로는 최대의 핀테크 IPO로 또 기록이 됐는데, ね、 여기에 또 일본에서 뭐 F3에 굉장히 진심인 것 같은 또 SBI가 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를 세 번째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커와 같이 회사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뭐 어떤 서비스가 나오느냐가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조만간에 그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이 SBI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건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어떤 서비스가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뭔가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이 일본 쪽은 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C가 이 서클이 일본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번에 또 SBI랑 같이 그 합작 회사도 설립하면서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이번 올해는 특히. 네. 日本語でちょっと 네네, 説明す 일본어로 ると、 해주십시오. 네. サークル、その USDC が、日本でも使え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ね。SBIVC トレードが今扱ってるんですけど、 그쵸. でもその日本の法律上まだ制限が多くて、で、USDC そのものも基本的にその担保になる資産っていうのは サークルが持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すけど、日本で流通させる場合は、その流通させる USDC 分の担保を日本のその流通する会社、SBIVC トレードは持た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二重に担保を持た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のと、あと、1回の送金が100万円までみたいな 100만 엔요? まだあるんです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네, 일본에 이제 USDC가 유통이 되게 되는데, 이게 SBI VC 트레이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게 유통을 시키게 되는데, 아직까지 법에 대한 이런 제한이 많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USDC 자체가 이 서클이 이 USDC 똑같은 그 달러를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담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일본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선 또 일본 그 법률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도 이 VC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이중으로 담보를 가져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또 있다고 하시고, 또 한 가지로는 송금 제한이 있는데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그 상한 금액이 100만 엔, 원화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로 제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なので、合法的に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はいえ、まだその自由に何でも使えるという状況ではないので、まあ、これからその辺もどう変わっていくかに注目したいです。 알겠습니다. 합법적으로 ESDC를 쓸 수는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 자유롭게 완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USDC랑 SBI가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이중 담보가 그런 합작 회사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송금적인 문제는 좀 법률이 또 정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항상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 정부는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이노베이션을 방해한다.傾向. 그런 경향이. 네. 근데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나라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예전에 면도 그쵸. 있지만, 예, 예전에 마운트 곡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제한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네, FTX도 FTX 재팬은 소비자에서는 손해가 없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FTX 재팬을 통해서 뭐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 FTX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한 달쯤인가 두 달쯤 있다가 바로 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나라에서 확실히 컨트롤 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